합성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합성함수. 세 집합 xyz에 대하여 두 함수 fg가 이 정의역과 공역을 잘 살펴보세요. f는 정의역이 x, 공역이 z죠, z. 근데 g는 정의역이 z가 되고요. 다시 y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f의 공역과 g의 정의역이 지금 같은 거죠. x의 각 원소 x에 y의 원소 g 괄호 열고 fx를 대응시키면 x를 정의역, y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림으로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여기 x라는 집합이 있고요.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y라는 집합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a가 b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a가 b로 간다.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다른 원소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부각해서 표현을 한 거죠. 자, y가 아니고 z였었죠. 다시 z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요. 이번에는 y로 가는 함수입니다. y로 가는 함수예요. 이거를 g라고 해보십시다. z에 b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b가 있었겠죠. 그 b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로 갔는데 그 b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c로 갔다고 쳐보자. c.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표현을 해보면 fa가 b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f, g, b가 c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요 b, 이 b랑 똑같은 거잖아. b 대신에 fa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g에 fa라고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c라고 한 거죠.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g fx는 y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함수를 두 번 거치게 되는 거죠.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거야. a가 b로 갔는데 그 b는 다시 c로 갔어. a 말고 또 다른 원소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원소가 또 다른 원소로 갔어요. 그러면 그 원소도 여기 있었을 거고 이 원소는 또 다른 원소로 갔어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x가 y로 갔는데 그 y는 다시 z로 갔다. 그러니까 g, f, x는 z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똑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디로 간다. 또 어떤 원소라도 어디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도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원소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원소에 대하여 f라는 함수를 거쳐서 y나 b가 됐다. 그 b나 y가 다시 c나 z가 됐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함수가 한번 대응이 된 거고 다시 이쪽에서 한 번 더 함수가 대응이 된 거죠. 이거를 묶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중간을 거쳐서 여기로 갔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여기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렇게 새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여기에는 f라는 함수도 한번 거치는 거고 g라는 함수도 한번 거치게 되는 거죠. 그 f와 g를 거쳐서 한꺼번에 가는 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런 표현이 있죠. 요 표현 g fx를 y라고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y라고 한다고는 안 돼 있네요. g fx x가 어디로 간다고요? x라고 하는 원소가 gfx로 간다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함수가 겹쳐져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b라고 하는 게 fa이기 때문에 이 b 대신에 fa라고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함수가 겹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볼까요? x의 세 번째 줄, x의 각 원소 x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을 수 있어. 그 원소들에 대해서 y의 원소 gfx를 대응시키면 x를 정의역, 여기서부터 여기를 정의역, 그 다음에 최종 도착지는 여기였었죠. 여기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정의할 수 있다고요. 이 함수를 뭐라고 하느냐?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f도 들어있고 g도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GOF라고 합니다. GOF. 요거를 합성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G 합성 F 뭐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고 거꾸로 읽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그냥 편하게 O라고 읽습니다. O.
동그라미 O자처럼 생겼잖아. GOF라고 보통 읽어요. 읽는 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기호를 이렇게 쓰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이 함수를 다시 뜯어서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함수인데 중간 과정을 잘 보시면 F를 먼저 거쳤죠. 다시 G를 거치는 거죠.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F를 뒤에 써요. 먼저 거치는 걸 앞에 쓰는 게 좀 정상적일 것 같은데 함수는 뒤쪽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보통 풀어요. 그래서 F를 먼저 거치는 걸 뒤에 쓰고요. 나중에 거치는 거를 앞에 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FOG라는 거하고 GOF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이거는 G를 먼저 거치고 다시 F를 거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F를 먼저 거치고 G를 나중에 거치는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호상으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GOF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F와 G가 합쳐져서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합성함수 GOF에서 x의 함수값을 기호로 어떻게 한다고요? x에 대한 함수값을 GOFX라고 쓴다고요. 요거를 뭐 하나의 함수, 뭐 F나 G처럼 GOF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요거하고 요거를 좀 잘 비교해 보시면 의미상으로는 X라는 원소가 F를 거쳐서 FX가 됐을 거 아니야. 그 fx가 다시 g를 거쳐서 뭔가 전체적인 답이 나오는 형태죠. 여기는 새로 함수 이름을 GOF라고 했으니까 x라고 하는 함수, x라는 값이 GOF라는 함수에 의하여 GOF의 x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결과적으로는 둘이 똑같겠죠. 예, 이 둘이 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란 박스 안을 보시면 두 함수 f x에서 z 또 g는 z에서 y의 합성함수는 GOF라고 새로 이름을 붙여서 GOF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데 이건 당연히 x에서 z를 거쳐서 y로 가는 결과적으로 x에서 z로 가는 x를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합성함수를 계산하세요라는 형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 그랬을 때 GOFX라고 하는 것은 G 괄호 열고 FX와 같아진다. 요것과 요것이 같은 거다. 요거는 세부적인 과정을 표현을 해준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함수가 됐고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서 실제로 얘와 얘는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얘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f라고 하는 함수는 x에서 z로 x 1, 2, 3이 있고요. z 다시 1, 2, 3, 2, 1인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군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고요. z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다시 y가 있네요. 369가 있네요. y 369가 있습니다. f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대응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3, 그대로 가로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든 함수가 f고요. 이렇게 만든 함수가 g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GOF라고 하는 새로운 합성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G의 F1과 똑같은 거야. 그럼 F1은 뭐야? F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G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G 마이너스 1은 얼마야? G에서는 마이너스 1은 9죠. 9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GOF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에서는 1이 9로 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GOF에서 2는 뭐가 되느냐? 요거는 G의 F2랑 똑같은 거죠. G의 F2랑 똑같은 거야. 나중에는 요거를 한꺼번에 그냥 요렇게 동그라미만 쳐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귀찮으니까. 자, 여기 있는 F2는 얼마냐? F2는 이쪽에서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G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G 마이너스 2는 얼마냐? 6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 GOF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 이거는 G의 F3이 되는 거죠. F3은 마이너스 3이니까 G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G 마이너스 3은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함수 x는 1, 2, 3이 있고요. y는 3, 6, 9가 이렇게 있는 새로운 함수. 이 함수는 GOF라고 하는 함수죠. 1은 최종적으로 9로 갔으니까 1은 9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6으로 가는 거네요. 3은 다시 3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합성 함수입니다. 자, 순서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먼저 거치는 함수를 뒤에다 쓰고요. 나중에 거치는 함수를 앞에다 써줍니다. 중간에 동그라미를 하나 기호를 붙이는데 요거는 합성이라는 의미고요. 나는 읽을 때 그냥 O라고 읽어요. 참고 한번 봅시다. 합성함수 GOF가 정의 되려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설명하면서 편의상 여기하고 여기를 같다고 했죠. Z 다시 Z였죠. 근데 꼭 둘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꼭 같을 필요는 없어.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면 요 세 개의 함수값이 요렇게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정의역은 새로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만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합성함수라는 거는 사실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원소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 0, 1, 2, 그다음 뭐 0, 9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이런 게 더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처음 설명할 때는 여기와 여기를 똑같이 만들어서 설명을 했으나 실제로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꼭 둘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요. 여기에 있는 이 공역 말고 함수값을 받은 애들 여기는 또 4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정의역과 이 공역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정한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전혀 다를 수도 있어.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떻게든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한 치역에 있는 원소들이 여기에도 들어있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치역에 있는 원소들이 여기에 없다면 그러면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여기는 없었어. 그러면 2는 마이너스 2로 갔는데 그럼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합성함수에서는 함수값을 정할 수가 없잖아. 그럼 함수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얘기를 참고해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동안에는 정의역과 공역, 그러니까 F의 정의역과 G의 공역이 서로 같을 때를 산정을 해서 같을 때를 만들어서 합성함수를 설명을 했으나 실제로 얘와 얘는 같을 필요는 없다. 단지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는 돼야 된다고. 여기에서의 치역이 여기에서의 부분집합은 되어야 한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달라도 큰 상관은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를 하는 데 있어서 치역의 원소가 아닌 얘네들 있죠. 그죠? 얘네들은 함수값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합성함수에서는. 이 G라는 함수 자체에서는 얘네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합성을 한 다음에는 얘네들은 일단은 치역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함수값하고는 상관이 없는 화살표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성함수. 대충 감이 잡히나요? 연결을 시키는데 순서 조심하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설명했던 GOF 순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GFX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실제로는 똑같은 거다라는 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아마 문제풀이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